자, 93회 전산세무 1급. 자, 부가세 파트 손풀이를 좀 진행해 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자, 겸용사업자죠? 그럼 이거 보자마자, 안분계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혹은 뭐 정산이나 재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바로 이제 느낌이 오셔야 되고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1기 예정신고기간, 자, 예정신고기간이시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게 크게 안분, 그다음에 정산, 재계산인데 저 같으면 이제 문제를 보자마자 정산이나 재계산은 아니고 안분이겠네 라고 생각을 바로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겸용사업자라고 제시를 한 것 자체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계산할게요 라는 지문이 이제 되고요. 그러고 예정신고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안분밖에 안 되죠. 정산이나 재계산은 확정신고에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안분 얘기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적혀 있으시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밑줄을 치고 번호를 좀 매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1급에 요즘 요런 문제가 많아요. 이제 예전처럼 정산이나 안분이나 재계산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명세서 이제 안분하셔야 되는 자료 말고 진짜 그냥 불공제 자료를 주고 그거는 공제받지 못할 명세서에 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정산을 치세요 혹은 뒤에 가서 안분을 치세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출제자분이 이제 연결해서 푸시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50만 원에 의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죠. 불공제가 될 수 있는 사유는 일단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게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셨으면은 이제 불공제 사유는 되는데 일반 전표로 빼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장부로는 못 가요. 되셨죠?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불공제 사유가 되시면은 부가세 장부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은 상태에서 불공제 사유가 돼버리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전표로 빼셔야 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부가세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마저 가볼게요. 그래, 첫 번째 거 이제 토지에 대한 자본저축이시죠? 불공 맞고요. 위에 이제 전표 풀 때도 있었죠. 다음 그러고 2번 거래처인 보자마자 접대비네요. 이거 바로. 그래, 선물 세트 30만 원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맞죠? 그럼 둘 다 쳐야 되네요. 자, 그럼 요거 불공 맞고요. 불공 입력. 그러고 아래 것도 불공 입력. 저는 세무 1급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손으로 체크를 하면서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법인 조정까지도 전부. 다음 똑같게요. 자, 아래 2020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공통매입분 부가세가 요만큼이래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공통매입이니까 두 개로 나눠주란 얘기시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 하시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즉 불공제 부분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면세에 들어가시는 분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계산 산식을 잡게 되면은 공통매입세액에 곱하기 면세공급가액에, 이거 예정신고 거겠죠? 안분이니까 나누기 예정신고, 예정만 쓸게요. 총 공급가액 요렇게 가시죠. 자,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공통매입세액이 150만원에, 다음에 면세공급가액이 1억 4천, 다음에 나누기 전체 총공급가액이라는 건 과세 플러스 면세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2억 6천에 1억 4천을 더하시게 되면은 4억이시죠. 되셨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두둥겨 보면은 계산하실 때 그냥 계산기 쌀집 계산기 바로 누르시면 에러 나니까 어차피 공개수로 똑같이 떼고 하시면요 나누기에 대한 비율은 동일하시죠. 그래서 105만 원 곱하기 140 나누기 400 나눠주시게 되면은 불공제 부분 안분 계산했을 때 불공제 부분은 요만큼이시네요. 그래서 36만 7,500원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따 입력하시면 요 금액이 뜨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아래 내려오시면 문제 2번. 자, 요게 이제 세법 지문을 잘 모르시면은, 세법에 적혀 있는 말들을 잘 모르시면은 풀기가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수출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수출이고요. 저는 요것도 이제 다 구분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일단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국내 거래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그럼 일단 얘가 세법 지문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겠죠. 혹은 용역의 공급 되셨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면 이거 과세 거래라 그러시죠? 그죠? 근데 이 과세 거래에 만약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더해져서 거래가 되신다면 얘가 영세 거래로 바뀌실 수 있죠. 되셨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내국 신용장이나 내국 신용장이나 다음 구매 확인서가 첨부가 된다면 이게 영세 거래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첨부한다는 자체가 그 물건이 나중에 가공이 돼서 수출될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았냐가 이제 중요한데, 구매 확인서 발급받은 날짜가 7월 31일이래요. 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과세거래 이후에 아셨죠? 여기 들어가는 과세거래 이후에 발급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과세거래를 영세거래로 수정하고 싶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으면은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냐면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세법지문으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이렇게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을 받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신고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1기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에 대한 신고 납부는 1기 거 같은 경우는 1기 전체로 봤을 때 1월서부터 6월까지 가고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 기한이 4월서부터 6월까지인데 그 6월 30일 끝나고 나서 25일 이내 신고를 하시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 마지막 날짜는 7월 25일이시죠. 1기는. 되셨죠? 그래서 이 날짜까지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영세거래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날짜가 7월 31일이시죠? 그럼 안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세거래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과세거래고요. 과세매출. 되셨죠? 판 거예요, 우리 지금.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갑니다. 아래 문제, 2번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게 지금 뭐랑 좀 낚으려 그런 거냐면은, 첫째, 장기 할부랑 단기 할부랑 이제 구분이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 지급 조건부랑 다음에 단기 할부랑 헷갈려 봐라 라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첫째로 필기를 계속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장기 할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 혹은 이제 완성도 기준도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급 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죠. 그러고 단기 할부 같은 이제 기본적인 물건 매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예요. 그래서 물건을 인도하실 때 전부 다 과세 표준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쉽게 이제 구분 하나 지을 수 있는 거는 연도가 2020년, 2020년, 2020년이에요. 1년 이내죠. 그럼 이제 장기 할부를 바로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라는 개념은 있으시니까. 그럼 이게 중간 지급 조건부냐 아니면 단기 할부냐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다음에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을 주면서 물건을 인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고 마저 가보게 되면은 단기 할부 판매도 저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돈을 주고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 이렇게 있으시죠? 그래서 돈을 이제 나눠서 주실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로 쓸게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 문제 나온 거. 근데 단기는 그러면 1년 이내 돈을 나누어 받는 매출이 단기 할부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이쪽에 좀 필기 조금만 더 할까요? 얘가 중간 지급, 그러고 얘가 단기 할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요걸 보면서 두 개가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기 할부는 1차 때 되셨어요? 물건을 인도를 한 거예요.
되셨어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나중에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인도고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후인도 되셨죠? 그리고 도는 선수취 이해되세요? 그래서 후인도 선수취의 개념이고 단기할부 판매는 선인도 후수취예요. 물건을 먼저 주고 돈을 나중에 받는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단기할부 판매는 인도주의로서 공급 시기가 결정된다 그랬죠? 제가 요번에 전산세무 2급 요번에 온라인 요거 찍으면서 이제 거기에도 적었었는데 공급 시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제 각대가를 받기로 한 때나 다음에 인도주의가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예요. 되셨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전표 입력 시기예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에 있는 2번 단기할부 판매 같은 경우는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몰빵 합쳐서 1차 할부 때 인도할 때 물건 인도하는 5월 8일날 되셨죠? 다 합쳐서 3000만원의 과세 표준을 메인 매출 전표에 쳐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30만 쓸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의 이제 합계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몰빵으로 하루에 다 쳐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중간지급 조건부가 맞았으면은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나눠 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할부 인도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하실 때 몰빵으로 3000만원을 메인 매출 전표로 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요번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또 갑니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1차 할부 때 전 여기다 필기 좀 해놓을게요. 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줄여서 여기다가 과세 매출 얘를 옮길까요? 여기다가 과세 매출 3천만원 입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다음 그러고 요것도 기록을 해놓고 싶은데 1억에 과세 매출 1억 입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전 원래 부가세도 쓰는데 좀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부가세는 안 썼어요 지금. 자, 다음 아래 갈게요. 한번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입니다. 요거 사업상 증여죠. 요건 세무일급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만한 얘기라서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 공급에 해당하시죠. 간주 공급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시죠. 1번 자가 공급, 2번 개인적 공급, 다음 3번 사업상 증여, 4번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가시죠. 그러고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부가세에 신고서 치는 문제니까 과세 표준을 결정하실 때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이에요. 1번 다시 원칙 시가로 가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 1번은 이게 직매장 반출이라면은 원가고요.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는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필기는 안 했는데 자가 공급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면세 전용, 다음에 비영업용 수용 승차의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얘기들, 다음에 직매장 반출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자가 공급은 또 세 가지로 쪼개지시죠. 다음 그러고 예외가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예외가 감가상각자산 있죠. 제가 요거 창 왜 밑으로 내렸냐면은 옆에 글자에 안 보일까봐.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원가에 곱하기 1 상각률 다음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요렇게 가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번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저번 시험인가? 작년 시험인가? 나왔었어요. 면세 전용을 해가지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각률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시죠. 건물, 구축물 같은 경우는 5%, 다음에 그 외 자산은 25%. 우린 법인 사업자 기준만 제가 지금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아래 경과된 과세 기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이 뭐냐면은 초산입, 말, 불산입 이렇게 가시죠. 그래 처음 과세 기간은 포함하고 마지막 과세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시는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시고 지금 제품 제공하셨으니까 감가상각자산 아니고요. 사업상 증여니까 직매장 반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시가 답안에 가는 거 2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간주 공급은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 과세 매출도 될 수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간주 공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건별로 칩니다. 그래서
얘는 건별에 다음에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실 거고요. 마무리로 이제 4번 얘기인데 자녀에게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대요. 공장의 일부래요. 공장의 일부. 되셨죠? 이게 원래 무상임대면은요. 임대업은 혹은 임대는 아셨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시죠? 됐어요? 용역의 공급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업이시거든요. 근데 용역의 공급 같은 경우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셨으면요. 무상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이시죠? 근데 이제 간주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말 정리하면은 용역의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공급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공장의 일부를 임대해 줬어요. 이게 공장이 아니면 입력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장의 일부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예외인데 여기서 예외 사업용 부동산에 용역의 간주 공급으로 또 봐요. 되셨죠? 그래서 원칙은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라서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 용역의 무상 공급, 간주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게 원칙이신데 예외가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공급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으로 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세법 체계는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보통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공급 같은 경우는 간주 공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별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100만 원. 시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을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요번 부가세는 출제자가 맘먹고 신고서를 좀 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고서가 점수가 낮은 편인데 신고서가 점수가 높아요. 6점으로. 되셨죠? 그래서 입력은 제가 입력 시간에 따로 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